네, 반갑습니다. 한옥석 소장입니다. 이태호 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장앵커님이 저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쉬고 저 혼자 일단 진행하게 됐습니다.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동안에 잘 올라오다가 약세로 일단 이제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제법 낙폭이 좀 컸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잘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오히려 기회로 삼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기회를 삼 때 지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안정을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은 관세 전쟁이라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경제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 자체라는 것은 우리가 GDP가 일단 기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GDP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든지 무역 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해서 이제 GDP를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비가 지금 좋지 않고 투자도 좋지 않고 정부의 재정 상태도 안 좋고 오로지 무역만이 일단 우리가 지금 GDP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 매기다 보면은 사실상 GDP가 일단 무역 흑자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GDP가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시 당초부터 일단 올해 성장률이 1.5%를 계속 달성할까 하는 그 턱걸이 정도 이렇게 이제 보아하는 상태인데 그 정도로 가지고는 지난해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2%를 갖다 웃도는 그런 이제 성장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경제였지 않습니까? 1.5% 낮아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당히 힘든 그런 경제 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일단 시장 자체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환경도 그만큼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매출이 안 일어나고 매출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생산이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되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여건에서 우리가 시장을 좋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올라왔던 것은 사실 그동안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12개월 선행펄을 갖다 기준으로 볼 때 8.5% 5 정도까지 후퇴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들어올려서 일단 9.5 정도로 이렇게 높여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조금 회복되다 하더라도 지금 10배를 갖다가 이 밑도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저평가에 대한 일단 이제 흐름이 지금까지 이제 주가 상승을 유발시킨 겁니다. 그런데 회복되다 보면 또 조정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 또 수급도 보면은 그동안에 일단 좀 외국인 투자를 이탈이 좀 많았던 상태였고 많이 팔다 보니까 팔 물량이 이제 적은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최근에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확실히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겠죠. 그럼 어제 같은 경우는 팔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최근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본다면은 개인 투자가들은 매도하고 기관이 사는 그런 과정에서 올라왔던 상태인데 사실 기관이 팔자로 들어서고 개인들이 사는 구조로 이렇게 바뀌면은 지수가 좀 조정을 했다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반등을 해도 힘이 없고 등락 혼조가 좀 필요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매수세가 특별한 매수가 없었어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잘 올라왔거든요. 그 왜 그러는가? 팔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고 이제 더 이상 매물 압박이 없는 겁니다. 악성 매물이 없는 것이죠. 조금만 매수하더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것이죠. 그리고 종목군별로 매물이 튀어나오는 것은 다른 것들이 또 튀어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매물을 갖다 교묘하게 잘 피해가면서 지수가 올라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탈출하는 요인들이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조정을 또 거쳐야만이 또 상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수의 일단 이제 쉬었다 가세, 여복에 쉬었다 가세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쉬었다 간다는 건 더 멀리 가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에베레스트 하늘가 또 오르는데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베이스 캠프를 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또 힘을 받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지수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코스피가 좀 당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볼리니벤 현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하한선이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단 이제 작년에 9월달 고점인가요? 그 고점에서 일단 이르렀기 때문에
또 아리랑 곡에서 또 좀 쉬었다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쉬는 것이지 기조가 끊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에너지를 갖다가 재차 확보하기 위한 그런 휴식을 갖다가 갖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 이 코스닥 시장인데 이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지난 9월 달에 지난해 9월이죠. 그 고점에 오다 보니까 또 쉬어야 될 입장이고 추세대의 상단선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휴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양시장이 어느 수준에서 일단 저점을 형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코스피는 2620포인트 정도 이 선을 지지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55포인트가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정을 갖다 거치면서 에너지를 보강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다시 적절하게 등락 혼조를 거치고 나면은 또 또 상승을 또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모두 어서 오십시오.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최근에 시장의 특징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기준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확실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경계성 매물 또 차익성 매물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쏟아냈습니까?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 이들은 주로 뭘 사는 세력들입니까? 바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우량주들을 갖다가 주로 선호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팔았다는 것은 그 대상들을 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조선이라든지 또는 방산이라든지 또 뭐 중소형제처럼 유리기판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에 일단 매물이 집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시장을 끌고 나가는 이럴 종목들에 대해서 경계성 매물, 차익성 매물 이런 것을 갖다가 쏟아낸 상태다 보니까 뭐 지수가 일단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일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어제 장세가 보여준 것이죠. 당분간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면 사도 괜찮은데 이제 조정 첫날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을 갖다 하는 것이 우선은 맞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외주들이 움직이는 상태였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들에 비해서 소외된 종목들은 가격 괴리가 너무 심화된 거죠. 업종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대상들이 우리가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견주하게 잘 버텨주고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빠질 만큼 빠져버렸기 더 이상 빠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종목들로 이제 매수가 돌아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좀 당분간에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중심 종목군은 아니에요, 사실. 중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조선이나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AI라든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었다가는 그 핵심적인 중심된 종목군, 주도주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쉬는 거고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주도주가 쉴 때 올라가지 못했던 것들이 또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2차 전지라든지 중국 관련주는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중국 관련주 올라오니까 야 이건 이제 본격적인 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많이 또 살아 들어가고 이렇게 될 텐데 좀 이따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강화되고 또 매주들이 또 매도가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은 일단 지수가 좀 쉬겠다는 그런 뜻으로 일단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과 기관들이 매도 타겟으로 삼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특징은 트럼프발 악재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뭘 하고 있습니까? 마치 망나니처럼 이제 칼자를 들고서 막 휘둘러대지 않습니까? 관세를 갖다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미국 우선주의로 일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또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었고 그죠. 그럼 미국의 상대 국가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어쨌든 트럼프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또 잘 또 협상을 통해서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트럼프발 악재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현대차, 기아차를 보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을 비롯해서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25% 관세를 갖다가 상호 관세를 4월 1일부터 매긴다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빠지질 않는 거죠. 2차 전지도 지금 친환경은 녹색 사기다 해서 트럼프의 또 IRA 법안 폐지가 아마 칼자루를 또 쥐고서 또 휘둘러 댈 텐데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빠지고 2차 전지로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네, 그 정도로 보면은 트럼프 악재에 대해서 시장이 둔감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또 지금 다르게 상승 목표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 올랐던 것들이 오늘은 빠져버리고 다른 게 올라가고 오늘 올랐던 것들이 또 내일 가면 떨어지고 또 다른 게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수시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바뀝니다. 마치 중국 여러분들 가면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처럼 얼굴이 타다 바뀌듯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걸 갖다 일일이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뜻하는 말은 시장이 좀 조정을 갖다가 예고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 듭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특징들을 갖다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특징들을 갖다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좀 생길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목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좀 보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양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얽힘, 중첩 뭐 이런 것들 이게 양자역학적인 이제 현상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사실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산출해 내는 것을 갖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또 다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 뭐 투자자 입장에서 그 내용들에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작년에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갖다 개발해 가지고 이 양자칩 관련주들이 이제 반짝반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요라나 원이라는 이런 양자칩을 갖다 공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젠슨 황이 한 20년 뭐 이상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최근에 일전에 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수년 내에 지금 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양자 컴퓨터는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용하면 한번 사보고 또 반짝거리면 팔고 또 조용할 때 일단 바닥을 꽂히면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매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런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수익으로 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장의 특징상 호재가 나와서 갑자기 올라가면은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짝했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역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또 꽂히고 있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오늘 같이 일단 만약에 이 재료 속에서 반짝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올라갈 때를 이용해서 매도 기회를 갖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마요라나 원을 갖다가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슨 뭐 특별하게 이 양자 컴퓨터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당장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던 단발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관련주는 이제 편의상 뭐 HVM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라든지 엑스게이트라든지 또는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코이브라든지 뭐 아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종목 HVM 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자 원재료 니오비움을 합금을 갖다 개발한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는 계속되는 것이고 그 일단은 기본 원재료는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쓰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추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한번 좀 진입 기회를 사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올라버리면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주 가면 또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색이 되기 때문에 올랐다가 조정을 거쳤을 때 그때 매수 기회를 갖다 갖는 것이 맞지 않나. 다음 주에 가서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바닥을 또 확인할 때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오늘 이야기 나왔지만 따라 사는 건 아니다는 거.
다시 다음 주에 가서 데벨롭 바닥이 확인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다른 뭐 일단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또 다른 업체가 또 양자칩을 갖다 개발해서 또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은 일단 우리가 한번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 관련주를 갖다가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중국 관련주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전랑 외교, 넉대 외교에서 미소 외교로 이렇게 바뀐다.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압박하는 그 과정에서 반중국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시진핑 정권에 이제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러한 국가들을 갖다 중국으로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적대적 관계를 갖다 유지해가지고는 중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좋은 반응을 갖다 보이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연결돼서 중국 발전에 방해 요소가 된다. 이런 인식을 갖다 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좀 미소 외교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서도 한한령 해제도 일단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사실. 사드 일단 우리가 배치 이후에 중국에서 상당히 반한 감정이 심화됐던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반한 감정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교묘하게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이런 상황을 갖다 이용해서 중국이 그 틈새를 갖다 비집고 들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이런 이제 미소 외교로 바뀔 것이라는 데서 신뢰성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그동안에 이제 한한령을 통해서 불신감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래서 중국 공안이 한국의 그런 드라마를 갖다가 걸림 없이 바로 안방에서 방영할 수 있는가 또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그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룹들이 중국에 가서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던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속적이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단기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한번 관심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중국이 없이도 올해 블랙핑크가 지금 이제 그룹 활동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고 월드 투어를 갖다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드 투어에서 일단 그 자리값을 갖다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20만 원 선이에요. 20만 원. 한 좌석당. 그 정도로 일단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공연이 시작되면 이제 많은 돈을 갖다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돼요. 하반기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 BTS가 다 제대합니다. 전역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반기에 한 텀을 가졌다가 신곡이 나오겠죠. 그죠? 나오고 나서 또 일단 이제 월드 투어를 또 기획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뭐 앨범 이제 판매 수익도 일단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굿즈 또 판매에 대한 일단 수익도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일단 해도 그리고 이제 TV 방송 출연 광고 수익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합하면은 굉장히 이제 엔터사들이 그 어려웠던 시기를 갖다 벗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엔터주에 대한 관심은 일단 계속해서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 염두에 두지 않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트럼프는 이번 관세 전쟁을 갖다 4월 2일 상호 관세를 갖다 매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관세 전쟁은 이제 일단락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칼자루 갖다 어디로 칼끝을 돌릴 것인가 이것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 끝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친환경 쪽에 끝을 갖다가 겨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쪽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망나니가 일단 칼자루를 휘둘러야 되는데 뭐 거기다가 이제 물을 뿜고 그러면 저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있는 상태인데 그죠?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2차 전지도 좀 어려움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IRA 법안을 갖다가 폐지한다. 보조금을 갖다 주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는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성장이 초입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원래 뭐 다른 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캐점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IR 법안을 갖다가 폐지시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제 부담스럽죠. 그러나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IR 법안은 의회에서 일단 결정할 상황이고 의회에서 과연 통과될 것이냐의 문제를 갖다 생각해 볼 때는 통과 안 될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라든지 매사추세츠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친환경 사업을 갖다 펼치는 이런 이제 지금 주가 6개 주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출된 이제 의원들이 물론 일부는 이제 트럼프 정책에 찬성하겠지만은 상당수가 반대할 것이다. 상하원에서 일단 이제 5, 6선만 일단 이탈해 버리면은 통과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굉장히 지금 이제 반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문제가 됐다면 2차전을 계속 지금 빠지겠죠. 그런데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가가 바닥을 쳤다. 트럼프가 때린다 하더라도 때려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내성이 쌓였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일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근에 기술 발전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점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기업들이 하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스라엘에 일단 이제 스토다시라는 회사가 한국에다가 이 파운드리처럼 위탁 생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지금까지 충전 시간을 갖다가 일회 충전하는데 30분이 걸렸는데 이걸 갖다 10분을 줄이는 3분 만에 지금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를 갖다가 개발한다는 겁니다.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를 갖다가 1000km까지 가는 이런 이제 뭐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보려 한다면은 진짜 그야말로 일단 기술 발전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나중에 상용화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주행 거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1000km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임이 문제입니다. 플레임이 이제 여러분들 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화재가 나면 완전 전소돼 버리는 상태인데 이 문제도 지금 이제 상당히 기술 발전이 일어나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줄이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갈자를 휘두르는 순간 2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2분기부터는 일단은 이제 IRA 법안이 통과가 안 되구나. 트럼프의 정책이 제대로 통하지가 않는구나. 이것이 확인되면은 그때부터 일단 2차 전지는 이제 회복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또 반등하면 또 조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2분기부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이 캐전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확보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가격은 있지 않습니까? 내연차고의 가격은 많이 팔리면은 자연스럽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차 전지가 지금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그것이 바로 2분기 한 후반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갖다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 원전주를 일단 이제 이 조선과 방산이 이제 지금까지 상승을 주도했지만 그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간 것은 지금 이제 차익승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덜 올라갔던 원전주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지 않겠는가, 대형주에서는. 체코 두코마니 원전 5, 6호기죠. 그죠? 이게 24조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주할 겁니다. 3월 달에 이제 수주가 확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는 이제 한미 동맹 관계가 이제 결성이 되면서 이제 수주가 확대되고 동구권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되면서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또 이 원전은 뭐 전기 생산이라든지 군사적 목적 이런 거 이외에 원자력 추진선 그러니까 SMR을 통한 원자력 추진선으로 이렇게 배로까지 확대가 되는 상태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실상 이 원전의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원전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원전주는 우리가 긍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우리가 현실적 도피처로서 우리가 본다면 원전주가 제가 볼 때는 적합한 대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주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하나 종목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AI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목석 가리기. 예, 그렇습니다. 옥과 석을 가린다. 돌과 옥을 갖다 가려야 되는 거.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죠?
자, 일단은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AI주 역시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방산이든 조선이든 이런 것들은 시대적 배경을 타고난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도 시대적 배경을 타고난 것입니다. AI가 왜 시대적 배경을 타고났습니까? 시대의 아이콘들이 움직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XAI를 통해서 일단 그록을 3를 갖다가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최고 똑똑한 챗 GPT다 이렇게 봅니다. 오픈AI도 역시 마찬가지고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메타도 마찬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갖다 벌이는 상태입니다. 왜? 거기에를 일단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먹거리 갖다 파일을 내가 많이 가져오려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일단 시대적 배경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본다면은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진 것이 주도주다. 주도주는 쉴 뿐이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AI 서비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로봇이죠. 의료 AI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모든 이러한 어떤 산업 분야가 똑똑해지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스마트 지금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 AI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조정을 갖다가 잘 거치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자리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또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주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가파른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죠? 조선주 역시 마찬가지로 방산과 더불어서 일단은 시대적 배경을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의원들이 하나 솔루션에 일단 미국 공장을 갖다 방문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발 수요도 그렇지만 인도발 수요도 클 것입니다. 인도는 조선 비중이 1%도 안 돼요.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경제 성장 속에서 물동량 이동하는데 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배를 어디에다 갈까요? 중국에다 맡기겠습니까? 적대 국가인데. 한국에다 맡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많이 올랐지만은 조정을 또 좀 제법 많이 받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기회가 생겼죠. 조선주를 갖다가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너무 수시 상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쉬려면은 그래도 일단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아까 제가 원전주를 보라. 조선과 이제 방산주의 대안주로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는 트럼프가 관세 25%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이게 모순입니다. 내 창은 상대방의 일단 여러분들 방패를 갖다가 깨뜨릴 수 있다. 모든 방패를. 이 방패는 모든 창을 갖다 다 막아낸다. 이게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관세를 갖다 매긴다고 했는데 관세를 매기면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이 커지죠. 근데 어려운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약간은 인하해둘 입장입니다. 정책적 모순이 있는 거죠, 그죠? 바이오 시민을 채택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바이오 시민이 20-30% 주가 가격이 싸니까.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일단 이제 뭐 긍정과 부정이 이제 교차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바이오주에는 큰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다음 달에 3월 달이죠, 그죠? HLB 리보세라즘이 간암 신약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이 되면은 이건 대박이고 승인이 실패하면은 쪽박이 되는 거죠. 뭐 아니면 돕니다, 그죠? 그래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약개발 관련주는 급등할 것이고 실패할 경우에는 신약개발주가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는데 HB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좀 쉬러 들어가요. 어제는 어차피 시장이 떨어지니까 빠지는 것이지만은 역시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신약개발에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미세한 부분에서 좀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말이 없습니다. 만약 해소가 됐다면은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거 유한양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그야말로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사지 말고 뭐 아니면 도니까 그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상황 변화를 또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재건주는 지금 실무 협상을 일단 하고 지금 또 이런 과정에서 뭐 자본도 많고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단 이제 관계가 이제 돈독해지는 것 같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EU는 배제된 상태예요, 그죠?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부담을 했는데 만약에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나기로 일단 약속했다면은 한다면은 이거는 진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진전이 될 때
우리는 또 한번 관심을 둘 수 있는데 지금은 식상해져 있습니다. 재료가 식상화됐다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올라가더라도 단발성이지 지속성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주의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계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목할 것은 G2 파워 이런 점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이게 G2 파워 원전주고 그죠? 체코 원전에 일단 여기에 밴드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진통 후에 다시 재상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G2 파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좀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음 또 방송 잘 일단 여러분들 정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